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이달 초 방송가에도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제작해 왔습니다. 네, 공개 방청을 속속 재개하는가 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갈 채비를 하기도 했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방송사마다 올해는 시상식을 좀 더 분주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방송가에 부는 이런 열기와 훈풍이 많이 그리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모처럼 만에 다시 찾아온 활기에 모두 기쁜 마음이었을 텐데요. 한편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침체된 모든 일상이 이제는 정말 조금씩 회복돼야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가는 물론이고요. 우리 일상생활도 다시 제자리로 찾고 웃으면서 마주할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순간이 더 빨리 오길 바라면서 11월의 TV와 시청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UBC는 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다 시즌2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작년과 또 다른 모습의 환경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지구수다를 통해서 울산 시민들이 환경을 사랑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얻었죠. 그렇다면 방송이 끝난 지금 이런 실천들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궁금증에 답을 드리자면요.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구수다 시즌2에서 함께한 시민 운영진, 시민 참가자들은 방송이 끝나고도 꾸준히 환경 실천을 이어가거나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실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꾸준히 하고 계시다니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마침 지구수다 제작진은 방송 이후 이들의 모습을 담고자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지 TV 미리 보기에서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필환경시대 지구수다 시즌2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은 울주군의 한 청소년 수련관을 찾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어떤 특별한 촬영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지구수다 외전 촬영인데요. 이제 지구수다라는 시즌2 자체는 프로그램이 종영이 됐지만 그 뒤에도 우리 시민운영진들이 가게는 종료됐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운영진 중에 한 팀을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에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민 운영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살린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그 대상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을 배우는 재미난 수업 현장입니다. 지구수다 이후로 자극을 좀 많이 받아서 좀 더 환경 활동을 더 폭 깊게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공모 사업에 제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환경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좀 즐기고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준비하였어요. 네.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도 했는데요. 배부르네. 이제 그냥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법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아이들. 정말 적극적인 모습이네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성인이 돼서 사실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들을 인지하고 뭐 가치관이 바뀌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린 이제 이 나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에 노출되기도 하고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막 자기들이 더 신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보람된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된 건 비단 아이들뿐만은 아닙니다. 운영진들 역시 방송을 통해 얻는 점들이 참 많은데요. 환경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적극 앞장서서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참 감사한 것 같고 저희가 원래 방송 전에는 그냥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방송 이후에 이런 좋은 기회들을 저희가 얻어서 더 저희가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저희가 가지게 되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제대로 현금으로 돌려받자! 그동안 프로그램에서는 착한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요. 시민 운영진과 시민들이 다 함께 동참한 제로 웨이스트는 무엇보다 큰 성과였습니다.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가게가 끊었다고 해서 운영진들이 이제 그 환경 활동을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그 각각 개별적으로 소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환경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참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실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는데요. 아이들은 직접 만들어 보면서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환경 체험을 직감적으로 하게 되면서 좀 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확실히 놀이를 통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좀 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진들은 지금 특별한 이름을 갖고 활동 중이라는데요. 4인 4색 포어스의 색다른 환경사랑,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나누는 수업을 원래는 하고 있었고 저희는 4인 4색 각자만의 방법으로 그날 오후, 제작진은 중구 성안동으로 장소를 옮겨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인데요. 수거함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게 안으로 옮기는 사장님. 오케이, 잠깐만요. 죄송해요. 사장님이 가지고 들어온 바구니 안엔 아이스팩이 가득 담겼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아이스박스 안 쓸 수 없으니까 저는.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구수다 시즌2에 촬영을 했었던 곳인데요. 그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된 소상공인 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이미 사실 이 가게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 인터뷰를 드렸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시일이 지나고 울산에서 조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이스팩은 잘 모이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방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아이스팩 만지고 계시네? 지구스타 시즌2에선 아이스팩 수거 매칭 앱을 만들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연결해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집에 쌓아두거나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소상공인들에게 전해져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적극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이스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로 버렸다면 그거를 일부러 다 모아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가지고 오시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저는 사실 방송 나가고 나서 아이스팩 구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추가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매했던 거는 그대로 박스채로 쌓여 있고 지금 가져다 주시는 걸로 방송 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뿌듯해요. 제작을 했거든요. 진짜요? 시민들은 아이스팩을 직접 가져다 줘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기꺼이 동참했는데요. 가게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바가 커 좋은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한 곳도 저희가 되게 무더운 여름날 촬영을 했던 곳인데 그때는 사실 사장님이 아이스팩 재사용을 하고 싶지만 많이 들어오는 게 잘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인들 통해서 많이 구하시고. 근데 우리 방송이 나가고 저희가 아이스팩 어플도 마련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만들면서도 사실은 한편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 뒤로 아이스팩을 안 샀다라고 얘기하셔서 좀 너무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좋네요. 네. 미세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아이스팩은 분해하는 데만도 500년이 걸린다는데요.
제작진은 이렇게 아이스팩을 재사용해 자원 선순환에 꾸준히 동참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했습니다. 시즌2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열심히 해서 어떤 지구수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울산 곳곳에 계신 환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거, 그리고 이게 환경을 위하는 게 외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된 1년이었습니다. 지구수다 시즌2를 통해 우리는 환경 실천이 그리 거창한 게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지구수다가 시즌1에 이어서 시즌2까지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즌3도 계속 될 텐데 어떤 주제가 될지는 아마 내년에 저희가 개봉박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올해처럼 지금처럼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환경 우리 같이 함께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기획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며진 필환경시대 지구수다 시즌2. 내년에 더 멋진 프로그램이 탄생되길 기대해봅니다. 강사로 변신한 시민 운영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4인 4색 포어스라는 팀을 만들어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동안 시민 운영진이 활동하면서 쌓은 경험과 정보들이 정말 많겠죠. 그거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가르쳐주고 또 놀이처럼 즐겁게 알려주는 모습이 왠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뿐만 아니죠. 지구수다 시즌2를 통하여 맺은 인연으로 아이스팩 재활용에 계속 동참해주는 시민들 모습도 참 흐뭇했습니다. 네, 비록 방송은 끝이 났지만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다 함께 환경 사랑을 쭉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3일에 방송된 UBC 특집 다큐멘터리 모두의 병원 울산 공공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이 없는 울산의 상황과 그로 인한 의료복지 사각의 부작용, 또 의료원 건립 이후 달라질 건강복지 시스템을 보여주고 또 끝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짚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코로나19 속에서 공공의료원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야 한 고충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임산부는 특수치료를 받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가 집단 감염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울산 지역 산부인과 검진을 거부당했습니다. 또 다른 주부는 손목을 다쳤지만 해외 입국자 규정에 걸려 수술을 받기까지 일주일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감염병 확산을 우려한 울산 지역 모든 병원들이 내원객의 확진으로 인해 병원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공공의료원이 없기에 울산에는 많은 응급 환자들이 의료기관 앞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또 치료를 받기까지 서너 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전국의 지역 거점 지방의료원은 모두 35곳입니다. 하지만 17개 시도 중 실질적인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 2곳뿐입니다. 그래도 광주는 보훈병원과 호남권역 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8곳이나 됩니다. 울산은 울산시립 노인요양병원 한 곳에 불과하죠. 그런데 급성기 질병에 대응하는 곳이 아니라 요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병원은 한 곳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방송은 인천, 부산, 서산, 서귀포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공공의료 체계를 보여줬고 공공의료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한 도시의 의료복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하여 주었습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은 발열 의심 환자가 방문해도 절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은
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를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결해 지원하고 또 전국 공공의료원 중 유일하게 수어 통역을 전담하는 직원도 두었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취약계층을 돕는 공공의료원의 기본 업무에 좀 더 충실합니다. 보건의료복지를 원스톱으로 하는 3-for-1 서비스는 의료원이 직접 의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혜택까지 주선하는 겁니다. 한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의료원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은 어디까지 와 있고 올바른 건립 방향은 무엇일까요? 건립 부지는 울산시 북구 창평동 1원 북부소방서 인근으로 확정됐습니다. 500병상 규모는 되어야 울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울산에 공공의료원을 짓는데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 중에는 이곳이 수준이 낮을 것이다. 돈 없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 될 것이다. 또 그 많은 운영비를 우리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고 있는 시각에 대해 이번 방송은 경기도 성남시 의료원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한국 최초 시민 발의로 문을 연 성남시 의료원은 개원 1주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식 경영을 보여줍니다. 응급의료를 제대로 수행하여 수익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중 유일하게 외과계 중환자실도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지역에 꼭 도움되는 착한 적자에는 공적 자금으로 보조해야 하지만 비효율적 운영이나 관료화 혹은 철밥 통과 같은 나쁜 적자에는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임무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을까요? 이번 방송은 시민을 위해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병원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일러줍니다. 울산에선 지난 4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5월부터는 기재부의 예타 면제를 정부에 요청하는 20만 명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초두에 밝혔듯이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선 500병상 규모는 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고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와 서명부를 제출했고요. 지금은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울산 공공의료원에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 시민들 관심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지난 10월에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는 2021년 울산 반려견 스포츠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려견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족 혹은 가족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들의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들과 반려견 문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반려견 소음 문제, 반려견이 이웃을 무는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번 울산에서 UBC를 통해 처음 개최된 반려견 스포츠 대회 중계는 나름대로의 몇 가지 의미 생각해 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견이 가족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반려견 스포츠 대회를 보면서 반려견들이 견주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높은 수준의 운동 과제를 진행한 것을 보면 반려견들이 상당히 주인을 잘 따르고 잘 훈련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즉 반려견은 통제가 잘 안 되는 존재가 아닌 견주들의 관심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중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인식의 전환 계기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은 스포츠 중계에 상한 용어가 외로 특히 영어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라는 용어 자체가 운동이라고 우리말 표현이 가능하지만 워낙 일반화되어 그 점은 넘어가더라도 어질리티라는 단어의 사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계 내내 혹은 방송 내내 어질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번 방송을 보고 수많은 애견인들에게 어질리티를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반려견, 장애물, 스포츠, 경진대회 등으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질리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질리티가 일상화되기 전에 우리 UBC에서 한글학회 이 단어 우리말 표준 단어로의 개발을 건의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용 중에도 종목별 비기너, 노비스 등 단어, 체급을 스몰, 미디움, 라지 등 우리말이 가능한 용어를 놔두고 영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 듯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은 외솔 최연보 선생님의 고향이고 한글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도시인데 이런 위상에 맞게 최대한 한글로 표현하는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반려견을 이번 스포츠 대회에 출전시킬 때 그 훈련의 이면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견주들이 정해진 과제나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반려견을 체벌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됐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조련사들의 혹독한 훈련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 수족관에 있던 고래들도 좁은 수족관과 훈련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근대 5종에 참가한 독일 선수가 승마 경기 중 말을 채찍으로 학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반려견 스포츠 대회에서도 우승이나 상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가혹하게 훈련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당연 견주들은 자신의 개를 사랑해서 이번 반려견과 함께 스포츠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더 동질감을 가질 거라 생각되지만 과도한 욕심을 때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거라 생각이 되어 걱정이 됩니다. 이후 반려견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반려견 훈련 과정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심층 취재하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2021년 울산 반려견 스포츠 대회 중계는 반려견 1500만 시대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소개하는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올 초 미국 퓨리서치 센터에서는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이색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영국, 유럽 사람들이 선택한 1순위는 바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뽑은 1순위 답변은 물질적 풍요, 즉 재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건강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언급한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삶의 가치와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는지를 알 수 있는 설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물질만을 쫓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짧은 찰나도 너무 소중할 것 같은데요. 이 귀중한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길 바라면서 TV와 시청자 11월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